내년에 기초연금 30만 원 나오겠지 하고 가만히 계셨다가는 남들 다 받는 보너스 한 푼도 못 챙기고 억울해서 피눈물 흘리실 겁니다. 지금 밖은 영하의 추위로 한랭질환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더 춥게 만드는 건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2025년 12월 22일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싹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 몇만 원 더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나라에서 어르신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돈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통장에 꽂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뀐 기준을 모르면 신청조차 못하고 선정 기준액에서 단일원 차이로 탈락해서 평생을 원통하게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뉴스 전달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의 노후 자금을 결정지을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제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인상 계획과 내가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그리고 오늘부터 모집이 시작된 노인 일자리의 비밀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 준비하시고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소식 많이 기다리셨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이 계획이 드디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오늘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에는 우선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들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생계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문제 때문에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기초연금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생계급여 소득인 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고 하니 정말 천만다행인 일입니다. 이후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게 있습니다. 2026년 일반 수급자들의 연금액도 조금씩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확정 연금액은 월 34만 9,360원이 됩니다. 작년보다 약 6,850원 정도 오르는 셈인데 이 금액 차이가 작아 보여도 부부 가구라면 합산 금액이 꽤 쏠쏠해집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소득인 정액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죠. 2026년에는 이 기준액이 더 상향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계산할 때 내가 가진 재산과 소득이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면 백전백패입니다. 제 지인 중에 이 여사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무조건 받을 줄 알고 신청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동차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해서 무조건 탈락시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2024년부터 3000cc 기준은 삭제되고 오직 차량가액 4천만 원 기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는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이 안 되는데도
배기량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했다가 나중에야 다시 신청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규정을 모르면 내 권리를 챙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고차 시세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이나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니 꼭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도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일하는 어르신들 소득 잡힐까봐 전전긍긍 하시는데 기본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니까 웬만한 소일거리는 소득에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이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약 52만 원 넘게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발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전국 시행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아픈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한꺼번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 정부 회의에서는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준비 상황을 총점검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리고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서 어르신들이 자식들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집에서 노후를 보내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 어떠신가요? 내년부터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뀐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걸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12월 22일은 2026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 집중 모집 기간의 정점에 있는 날입니다. 내년에는 일자리가 무려 115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는데 이걸 놓치면 한 달 용돈 30만 원, 40만 원을 그냥 버리는 꼴입니다. 이 많은 일자리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걱정되시죠? 걱정 마세요. 쓰레기 줍는 일부터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3만 개 이상 대폭 늘어나서 몸이 조금 불편하셔도 사무실이나 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인력개발원에 문의해서 신청 가능한 일자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중 모집 기간은 12월 26일까지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르는 과정과 내년도 확정연금액, 그리고 노인 일자리 모집 소식까지 빠르게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면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득 산정할 때 자식들이 주는 용돈이나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직 알려드릴 정보가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이 추운 날씨에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어르신들이 뇌졸중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수칙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늙어가는 법은 모든 어르신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정부의 새로운 주거, 정책과 케어 안심주택에 대한 소식은 정말 눈이 번쩍 뜨일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 통보받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라가 나를 버렸나 싶은 서운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로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탈락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 내역입니다. 나라에서 내 재산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준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작은 재산 하나가 어떻게 점수로 환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식들에게 준 돈이나 전세 보증금 계산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시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도 엄연한 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 전체가 잡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주는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대도시에 사시는지 중소도시에 사시는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니 내가 사는 지역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또한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그 돈이 바로 재산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증여한 후 일정 기간은 여전히 내 재산으로 간주하는 증여. 재산 산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모르고 신청했다가는 탈락의 쓴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재산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나 적금은 잔액 그대로가 재산으로 잡히지만 여기서 2천만 원은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보험 해약 환급금이나 주식 투자금도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끔 자식들이 내 명의로 보험을 들어주거나 주식 계좌를 만들어준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내 재산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신청 전에는 반드시 내 명의로 된 모든 금융 자산을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아주 살짝 넘어서 탈락했다면 이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최근에 병원비로 큰 돈을 썼거나 빚을 갚느라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우리가 직접 알려야 합니다. 억울하게 한 달에 40만 원 1년이면 48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이 아프더라도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내가 평생 살아온 정든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나라가 돕는 기적 같은 정책입니다. 오늘 정부 회의에서도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자체들이 조례를 정비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찾아가는 의료와 돌봄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가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진료해주는 재택의료센터가 대폭 늘어납니다. 또한 퇴원 후 집에서 요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영양식단을 배달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겠죠.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주거나 문턱을 없애주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이 통합 돌봄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나 병원에서 퇴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이 우선 대상입니다. 하지만 등급이 없더라도 혼자 사시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어르신들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내년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될 통합돌봄 창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아픈 걸 참고 계셨던 분들에게 이 제도는 정말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주거 정책도 크게 바뀝니다. 나라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닙니다. 저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고 위층에는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맞춤형 주택이 배치되는 형태입니다. 집안에서 복지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으니 외로움도 달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주거 공간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런 케어 안심주택 보급이 전국적으로 가속화될 예정이니 이사 계획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고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좋은 혜택들을 누리려면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월 22일 날씨가 정말 매섭습니다. 겨울철 한파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입니다. 특히 오늘같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날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한랭질환 사망자 소식이 들려오는 이런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밖을 나가야 한다면 머리와 목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열 70%가 머리를 통해 빠져나간다고 하죠. 모자와 목도리만 잘 챙겨도 체온을 3도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거나 반대로 따뜻한 곳에서 찬 바람을 바로 쐬는 건 혈관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하고 가습기를 틀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와 전국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노인 일자리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100세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청 시 주의사항과 건강관리 그리고 새로운 복지 서비스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2026년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장기요양 등급을 더 잘 받는 비법입니다.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되어 내가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과 서비스,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매 가족을 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치매국 가책임제의 업그레이드 소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밤잠 설치며 고민하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나라가 부모를 모시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혜택의 문을 여는 열쇠는 어르신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말 어르신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며 나는 아직 88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이 장기요양 등급이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 등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들 다 받는 혜택, 나만 놓치지 않도록 장기요양 등급을 제대로 잘 받는 비법과 2026년부터 확 바뀌는 치매 지원 정책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조사원이 직접 어르신 집으로 방문을 나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성격이 어떻습니까? 남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고 자식들 앞에서는 더더욱 멀쩡한 척 하시는 게 습관이 되어 있죠. 조사원이 와서 어르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하면 억지로 힘을 쥐어짜서 평소보다 훨씬 잘 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밥도 잘 먹는다, 화장실도 잘 간다며 큰 소리를 치시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등급의 판정을 받고 탈락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몸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요양보호사 서비스나 제가 돌봄 서비스를 하나도 못 받게 됩니다.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는 절대 무리해서 멀쩡한 척하지 마세요. 평소에 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숟가락 쥐는 게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 평소에 옷 갈아입을 때 단추 채우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화장실 갈 때 무릎이 얼마나 아파서 벽을 짚어야 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건 거짓말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나라에서 그에 맞는 복지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초기 치매 증상이 있다면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옆에서 평소의 이상 행동들을 꼼꼼하게 메모해 두었다가 조사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2026년부터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그동안은 치매 진단을 받아도 약값이나 검사비 부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정부는 2026년부터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정밀 검사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가의 치매 치료제나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단기 보호 서비스,
즉 치매 어르신을 며칠 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전국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과 연계되면 치매 환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촘촘해집니다. 치매 전문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인지 교구 등을 활용해 뇌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시기죠. 자식들이 멀리 살거나 바빠서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나라가 고용한 전문가들이 내 집으로 와서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다행인 일입니까? 이 혜택들을 누리려면 지금부터 내가 아픈 곳을 숨기지 말고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나 소득이 낮은 분들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최대 60%까지 깎아주는 혜택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2026년에는 이 경감 대상자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자세히 보세요.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내가 감액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정보들이 모여 어르신의 지갑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40만 원, 5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어르신 스스로가 정보를 찾고 공부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전화해서 어르신 돈 받아가세요. 돌봄 신청하세요. 라고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그들도 사람이라 바쁘고 모든 어르신을 일일이 챙길 수 없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신 것처럼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자식들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보세요. 특히 오늘 발표된 통합돌봄 서비스와 기초연금 인상은 대한민국 노인 복지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내 집에서 늙어갈 권리 그리고 국가가 노후의 최소한을 책임져주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르신의 몫입니다. 귀찮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당당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춥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하의 기온에는 혈관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나라에서 돈 주는 것도 건강해야 받을 수 있고 통합돌봄 서비스도 내가 살아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실내 습도 잘 조절하시면서 오늘 밤도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쁜 소식 더 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피땀 흘려 대한민국을 일궈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나라가 어르신들을 모실 차례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소식과 통합돌봄 서비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신청법까지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같이 잘 살아야 노후가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100세 인생을 위해 저도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